영국이 웃음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라이벌 구도를 만들기 좋아하는 스포츠라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레이라는 중국의 축구 스타는 중국에서 손흥민 라이벌로 밀고 있는 선수고, 그에 따라 영국 일각에서도 손흥민의 라이벌에 호기심을 가지며 중국 경기를 시청 중계했는데요. 영국은 그야말로 포복절도했고 분석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며 영국 현지서 큰 화제됐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평소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밝혀온 EPL 역대 득점 2위 루니의 우레이를 향한 사이다 폭탄 발언은 일약 토픽감이 되며 중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 축구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개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화제가 된 이야기들과 해외 반응, 그리고 한국과 요르단전의 전망까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17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레바논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벌써부터 코미디를 찍고 싶은 건지 중국 매체는 아시안컵 16강 진출에 대한 경우에 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임으로 조 2위에, 레바논은 1무 1패로 조 4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다만 17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진행 중인 카타르와 타지키스탄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3차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만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3차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칫 16강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는 그야말로 졸전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눈 썩는 볼 컨트롤, 패스 등으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기 일쑤였습니다. 중국은 두세 차례 기회를 잡았지만 전부 어처구니 없는 골 결정력으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중국은 총 15개의 슈팅을 날려 7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결국 골문을 열진 못했습니다. 중국 매체 소호는 중국은 아시안컵 역사상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며 레바논과 함께 공동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에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후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 2차전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3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진 겁니다. 이날도 승리하지 못하며 중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지만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호는 2연속 무승부여도 끝은 아니다. 중국 대표팀은 0승을 해도 16강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중국 대표팀은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16강 가능성이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아직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개최국 카타르와 비긴다면 16강 티켓을 거머쥘 확률이 높다. 하지만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하려면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머지 5개 조에서 승점 및 골득실 차에서 중국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간판 우레이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중국 대표팀 최다 득점자인 우레이는 레바논전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별다른 활약 없이 후반 21분 조기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우레이는 이날 단 18번의 볼터치, 12번의 패스, 6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장에서 아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노마크 찬스에서 이마에 맞은 공은 크로스바를 벗어났습니다. 20분 우측 크로스를 레바논 골키퍼가 쳐낸다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우레이에게 연결됐습니다. 우레이는 빈 골문을 향해 슛을 쐈지만 뒤따라오는 레바논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빈 골문에도 골을 못 넣는 결정력의 우레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아쉬워했습니다. 우레이는 이날 4번째 슈팅을 쏜 지 1분 만에 교체됐습니다.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중국과 레바논이 0대0으로 비긴 경기에서 우레이에게 양팀 선발 선수를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 6.2점을 매겼습니다. 2023년 A매치에서 5골을 넣은 우레이는 지난 타지키스탄과 1차전에서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죠. 72분 동안 볼터치 횟수가 단 15번에 그쳤고 6번 볼 소유권을 잃었으며 슈팅은 아예 없었습니다. 우레이의 침묵 속 중국은 2경기 연속 0대0 무승부에 그치며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얀코비치 감독은 레바논전을 앞두고 우레이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지만 믿는 도끼에 다시 한번 발등이 찍힌 셈입니다. 빈 골문에도 골을 못 넣는 우레이의 활약상은 영국에서도 집중 조명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선수가 손흥민의 라이벌일 수 있냐며 포복절도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분석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특히 루니는 경기가 끝난 후 중국에 진지하게 경고했는데요. 잘못된 축구 문화가 선수 개개인을 망칠 수 있다는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뜻이 바뀐 것인가요? 저 선수 본인도 손흥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입니다. 다만 자국 국민들이 머리채를 잡아와서 자꾸 비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선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비교가 불가능한 선수잖아요. 급이 비슷할 때나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것이지
손흥민처럼 혼자 독보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면 그들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부심부터 들 것입니다. 팬들도 루니의 발언에 깊게 공감했는데요.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저 중국 선수를 존중해주자라는 연민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에게도 중요한 경기인 아시안컵 2차전 요르단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복병 요르단과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을 치르는데요. 15일 바레인을 3대1로 완파한 기세를 이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르단을 꺾으면 조선두로 올라서면서 사실상 16강행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현재 2조 2위입니다. 요르단과 승점 3으로 타이를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밀리기 때문. 다만 현재 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맞대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전력상으로는 확실히 앞섭니다. 공격, 중원, 수비에서 모두 우위에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팀 중심을 잘 잡고 있기에 정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주도권을 쥔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르단의 날카로운 선수비 후역습에 대비하면서 공격 집중력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요르단은 최근 두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할 때는 잘하지만 안 될 때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약점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대회전 카타르를 2대1로 꺾었으나 일본에는 1대6으로 대패하면서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다만 본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말레이시아를 4대0으로 완파해 다시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대량 득점에 성공했지만 수비에서는 허점을 보였습니다.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3백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윙백들이 수비를 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 밑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선수들이 몰려 측면 공간을 많이 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클린스만호가 요르단 측면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중거리 슈팅으로 수비 라인을 앞으로 끌어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역대 전적의 절대 우세도 한국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요르단과 5번의 A매치를 치렀는데요. 2004년 7월 19일 중국 진안에서 펼쳐진 아시안컵 본선에서 0대0으로 비겼고 2008년 5월 31일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홈 경기에서 2대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박주영, 이청용, 한교월의 득점으로 모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64년 만에 우승을 위해 방심은 금물입니다. 클린스만호는 바레인과 첫 경기에서 전반전에 다소 흔들렸습니다. 상대의 거친 플레이와 중국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 등으로 쉽게 경기를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들어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력을 잘 살리며 3대1 완승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에이스 이강인이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고 수비에서는 김민재가 리더를 맡았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으나 위력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며 이름값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대로 경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바레인전에서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변수를 잘 극복하며 승전골을 올렸습니다. 요르단이 역습에 능한 복병이지만 약점 또한 뚜렷하기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날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선제골을 전반전에 넣는다면 승리 분위기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